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짧게 준비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개업을 안 했을 것이다. 정말 이 얘기 듣고 무서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말이. 윤석열이라면 국회도 해산하고 개업령도 선포하고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 해산은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독재 정권 때 한 일입니다.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1인 치하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1인 치하.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게 뭡니까? 국회가 없어지는데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왜 독재가 됩니까? 만큼은 사실은 권영국 후보가 정말 전곡을 찔렀는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한 건 질문을 조금 더 줄이고 답변을 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정말 할 말이 없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독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평소에 했던 거죠. 국회 해산권이라는 이미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있지도 않은, 지금 현재는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었을 때 이제 실체를 알게 되죠. 자,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저 말을 어떻게 정리하면 이준석 윤석열에게 내란 국회 해산권이 있었으면 계엄까지 안 갔을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그러면서 국회 해산은 내각제 문제다 이렇게 막 엉터리로 막 엇물리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이 누굽니까?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제 국가의 20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흥분해서 말도 안 나오는 의회 해산권이 있었다면 개헌까지 안 갔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그거 내각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고 엉뚱하게 도망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조차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만약에 뭔가 힘을 갖게 되면 정말 제멋대로 할 사람이에요. 제가 답변을 꼭 들어봤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딱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서 끊겼습니다. 선거를 다시 하는데 왜 독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신정 후에 이런 거 뭐였습니까? 선거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이 있었다. 헌법에 있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선거를 합니다. 모양은 합법적 선거죠. 대한민국의 어떤 그 헌법 체계에 의해서 겉으로는 다 합법적 선거를 하죠. 누가 뽑힙니까? 이번에 그 내란을 할 때요. 그 포고령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국회 해산을 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이제 예정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비상입법기구도 아마 선출의 형식은 했겠지만은 그냥 옛날 독재 정권처럼 그냥 그 꼭두각시 이런 자기 수하들만 이제 입법기구에 구성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저 이야기도 굉장히 그때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것이 국회 해산권을 충분히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스스로가 국회 일원이면서도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실 오늘 제가 저도 이제 30대이지만 지금까지 확정된 역사적인 사실을 제대로만 교육받아도 어떤 그 헌법적인 가치가 지금 도달했는지는 우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그 계엄을 국회 해산을 할 수 있었으면 계엄을 안 했다라는 그 마인드 자체가 저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가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이제 논의를 좀 진철시켜 보려고 해도 댓글이나 이런데 워낙 지금 이준석 후보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준석이가 자폭하고 단일화하고 감옥 가면 혹시 김문수가 당선되면 사면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니 근데 이준석 후보 넌 선 넘어서 넌 영원히 퇴출될 거야 이렇게 이제 정주기님이 글을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정치평론하면서 좀 사실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오창익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을 했는데 누가 쟁점을 가지고 제대로 싸웠다 또는 누가 답변을 잘 못했다 이런 것들을 막 논쟁적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왜 우리는 김문수 후보 얘기를 안 하고 이준석 후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오늘 그 토론을 보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수준이 안 되는 그게 아니라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2시간 동안 봤어요. 전 국민이 지켜봤어요. 근데
뭐 글쎄 이준석을 지지하는 뭐 10명, 20명의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세상이어도 국힘을 무조건 찍어야 되는 100명, 1000명의 시민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말짱한 시민들은 보면서 굉장히 강한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중파 아닙니까?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치적 메가 이벤트니까 이건 국민들이 함께 보세요. 그리고 법으로 정한 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너무 많아요. 자, 아우 진짜 지금 민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도 외교 문제 이런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와, 당장 엊그제 뉴스가 주한미군 5,800명 빼가지고 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노림수인지 그리고 만약 4명 중에 대통령이 1명 나올 테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김문수처럼 트럼프 만나서 오케이 하면 돼요 땡큐 뭐 이러고 말 건지 그냥 노래 한 곡 부르면 되는 건지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국민의 삶이 담긴 그다음에 안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 접경 지역 주민들 막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말이라도 해주는 사람 정말 큰일이죠. 우리가 문제를 줄여나가야죠 하는 사람이 이재명, 권영국 두 후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말짱해가지고 대화가 돼요. 둘만 오가면 이게 정책 얘기도 나오고 그거 뭐 뭡니까 풍선 보내지 말아야죠. 저쪽에서 오물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합시다. 이렇게 접점을 찾아요.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너무 많은 손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소음 그거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 동물들도 힘들대는데 그런데 이 얘기가 이재명 권영국 때는 말짱하게 되던 얘기가 김문수한테만 가면 막 어디로 튀고 이준석한테 가면 저질이 되고 악질이 되니까 아니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저 사람은 도대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나온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돋보이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하냐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한 장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내 발언권이 주어질 때마다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인내천님께서는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준석이 하는 짓마다 정신이 가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요. 아까 또 제가 이제 이것도 이상한 대목 중에 질문 하나 제가 그대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도청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제 과일을 샀는 모양이죠. 뭐 그것이 어떤 복지 시설에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지금 2,800kg가 구매됐는데 전혀 지금 후보가 모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로로 쓰였는지. 근데 이게 검찰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재명과 김혜영 여사가 다 먹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억지 기소를 해가지고 그것도 논란이 엄청 많아요. 이걸 딱 끌고 나와가지고 과일 거 따져보니까 2,800kg인데 그 어떻게 다 먹었어요? 당신 이거를 코끼리야 그러잖아요. 그래 집에 코끼리 키우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것도 정말로 거두절미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2,800kg를 사서 먹으면 아니면 그 과일 샀던 영수증이 있으면 그게 복지시설로 갔거나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도 도지사실 이제 업무용 카드로 그렇게 지원하는 게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다 닦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한 걸 가지고 2,800kg를 하는데 집에 코끼리 키우느냐 는 식으로 이게 질문하는 것이 질문이 촌철살인이냐 아니면 시원하냐 사이다냐 봤을 때 야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김문수도 마찬가지 이재명 후보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5개 재판을 왜 받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수사 그 많은 압수수색을 왜 당하게 됐어요? 윤석열 검찰이 작정하고 유력 야당 정치인이니까 대선 때 자기하고 대결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김문수가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프레임입니다. 어떻게든 그냥 전문 증거잖아요. 전에 들은 거 가지고 유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물론 판결도 안 났어요. 그리고 계속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건 직접 증거가 하나라도 있냐. 그 돈을 내가 먹은 게 있냐. 뭐 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것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혀요. 계속 불러다가 뭐 증인 아까 452명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470 몇 명 한 사건에서 그런 공무원들은 포획된 사람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계속 검사들이 이렇게 몰아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비슷한 진술하거나 비슷한 진술 안 하더라도 진술 조작을 통해서 마치 그 과일을 다 이재명 후보가 집에서 아주 비싼 과일을 먹었던 것처럼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프레임을 만든 윤석열 검찰도 문제지만 거기에 기승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말도 안 되는 흠집을 내려고 했던 김문수와 이준석도
내란 세력이라는 걸 그냥 오늘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화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토론에서 이제 그 후보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와 견영국 후보는 너무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청자는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조롱을 하고 싶고 이재명을 먼박 주고 싶고 이재명에 대해서 험한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감정은 이재명 후보가 느끼는 것 몇 배로 사실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네. 거거든. 그 불쾌함은 사실상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만 불쾌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뭐 이준석과 김문수 두 사람의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어떤 괜히 혐오적인 발언 이런 것들은 그대로 여과 없이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이라고도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 오늘의 토론은 이재명 후보를 뭐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저 두 사람은 결국 국민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조롱하고 국민들을 거의 혐오하는 그런 상태를 2시간 동안 노출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도 좀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똑같습니다. 그 본인들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어떤 가치 철학으로 글로벌 경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1도 없습니다. 오로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나열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보면 예를 들어 대북 송금, 또 뭐 필리핀에서 누구에게 돈을 줬다 등등등. 자, 검찰이 어땠습니까? 유동규 씨가 누구에게 돈을 줬다 했을 때 햇빛에 뭐 각도가 어떻게 되고 뭐 그림자가 어떻게 되고 뭐 밖에서 뭐가 보이고 현장 검증까지 다 했잖아요. 외투에 뭐 박스를 어떻게 했다 뭐 별의별 거 했잖아요. 제가 많이 확인을 하고 팩트 체크를 해본 사안입니다. 필리핀에 리오남이라는 사람이 가 있지 않았다라고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언제 그런 거 팩트 체크 해봤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열을 하고 일방적 주장을 했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받아칠 수 있었지만 많이 절제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은 다 깨끗하다는 프레임이에요. 집에 각각 공부물 집에 다 배송됐을 겁니다. 네. 공부물 페이지를 안에 보세요. 전과가 누가 더 많이 써져 있는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민주화 운동을 해서 괜찮다. 아니 그 전과는 다 전과지 어찌 됐든 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그 아주 압축해서 비약적으로 표현하고 공격하는 거대로 보면 다 똑같은 전과죠. 그렇게 보면 아직 재판 진행 중인 걸 가지고 다 비약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미확인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나열이 있었고 결론도 없다. 그리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면 팩트를 놓고 논리적으로 몰아붙일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걸 나열하면서 100번을 떠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죠. 자, 카사님께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완전 그냥 땡땡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 망신시켜 오늘 발언이다 이런 말씀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격앙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김종채 선생님께서 지금 인천서 방송 정말로 스픽스 열심히 보고 계신다는 말씀 주고 계시고 1875님도 다른 일을 하시면서 우리 방송 듣기만 듣는데 정말로 잘하고 있다.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가 오늘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TV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의 태도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되겠습니까? 라는 그리고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빼곡하게 올 방송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토론을 보면서 메모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딱 보이는 게 그냥 아예 극혐 발언을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직은 한 군데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나 기사가 속보로 올라오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번 토론을 보셨는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은 제쳐놓고 이런 정치는 진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대선 토론 과정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오늘 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